외국에 미국의 어네스티라는 어네스트 티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어네스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차 브랜드예요. 사람들 맨날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만 마시니까 그래서 그 어네스티라는 티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쨌든 정직하게 이 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겠죠. 근데 이 브랜드의 어떤 핵심 가치도 아무래도 이제 정직이겠지 않습니까? 정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다가 무인 판매대를 만듭니다. 미국의 51개 주 맞죠? 51개 주의 무인 판매대를 만들어서 얼마나 제 돈을 내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건을 사가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하는 그리고 경쟁하는 주끼리 경쟁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실 이 브랜드가 굉장히 또 많이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은 이제 코카콜라의 인수가 됐죠. 예.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브랜드 컨셉을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써서 저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떤 스몰 스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브랜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도 효용성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컨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글쓰기 그리고 종국에는 나의 브랜딩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컨셉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뭔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컨셉이 있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어제 읽었던 책에서는 컨셉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인데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를테면 삼다수 같은 생수를 봤을 때, 이 생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생수가 가진 여러 장점들을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그럼 묶어낼 것인가? 이 컨셉이라는 단어 자체에 라틴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잡다 이런 크게 묵뚱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특징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뭐로 잡았냐면 삼다수는 어쨌든 제주, 이니스프리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라는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또 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침대는 과학이다. 요즘도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컨셉이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백세주는 컨셉이 건강한 술입니다. 마셨더니 맞습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정체성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이고 이걸 이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게 이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술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백세수는 거기에다가 가시오가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술 포장 표면에 보면 나이 든 아버지가 아들 때리는데 노예인은 머리가 하얗게 셌는데 때리는 아버지는 머리가 하얀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냐라고 따져봤더니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이 머리가 하얗고 오히려 아버지는 머리가 까매서 그래서 이제 그 백세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시오가피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재료를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까맣다. 이런 식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비유죠. 술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음주는 뭐 건강에 이롭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컨셉의 힘이 근데 백세주를 먹으면 왠지 좀 소주보다는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주 하면 이니스프리와 삼다수가 생각이 나고요. 프로스펙스는 기존에 없던 워킹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죠. 기존에 이제 조깅, 뭐 달리기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프로스펙스는 걷기에 최적화된 그런 워킹화를 새로 제안했습니다. 기능이 크게 다를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컨셉의 힘입니다. 볼보 하면 안전, 나이키 하면 승리, BMW 하면 달리는 즐거움,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컨셉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브랜딩을 할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컨셉을 잡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컨셉이 책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컨셉의 역할은 어떤 거를 할까요? 이렇게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된다. 무언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무언가의 일관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대가의 이유가 된다. 결국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그런 컨셉이 결국은
이 침대, 에이스 침대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백세주라는 게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제주 삼다수 하면 항상 이제 깨끗한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생수들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높은 인지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컨셉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함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컨셉의 실제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스타벅스는 제3의 장소, 에버레인은 급진적 투명성. 이 에버레인이라는 게 어떤 브랜드냐? 미국 브랜드인데 옷인데 원가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의 이문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 만들었던 조나단 아이브가 만들었던 아이팟, 이거는 주머니 속의 천국, 주머니 속에 천여 곡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5GB의 그 저장 용량을 가진 MP3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컨셉으로 어필을 했죠. 유니클로는 삶의 어떤 진화, 옷의 진화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생활의 진화를 돕는 옷이라고 해서 라이프 웨어라는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좀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셉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글과 책에 녹여내고 싶으세요? 저는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선명한 질문을 지금 거의 10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런 고민의 끝에 여러분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브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컨셉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면역하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제너 아시죠, 여러분? 약간 이게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예방약을 만든 그런 어떤 진짜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질문을 처음엔 던졌겠죠. 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라는 의문은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제너는 조금 질문을 바꾸죠. 왜 낙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천연두를 치료하는 그런 어떤 약들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SK2 같은 화장품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뭐랄까 술 반죽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 굉장히 깨끗한 걸 보고 그 성분을 얻어내 가지고 SK2라는 화장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 왜 그런 어떤 반죽을 만지는 사람들, 정확히 그게 어떤 반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들의 손이 왜 하얀가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 안에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피부를 정돈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들을 개발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세계 최초의 디젤차를 아우디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르망이라는 그런 어떤 대회에 나가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더 빠른 엔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정말 레이스 전체에서 이길 수 있는 결국은 뭐 빠른 엔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르망 레이스에서 24시간 동안 달리는 대회거든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차가 다른 차보다 빠르지 않다면 어떻게 르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로는 지더라도 레이스 전체에서는 이길 수 있는 그 피트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트인이라고 해서 이제 달리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연료도 보급받고 새 타이어도 교체하는 그런 피트인 횟수를 줄여서 내구성이 좋은 차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약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는 것 같아요. 토끼가 진 이유는 뭘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여쭤보곤 하는데 토끼가 진 이유는 빠르지만 그 자만심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다르게 하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컨셉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흰티 전문점이 있나 봐요. 이름이 시로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샵 FFFF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얀색 저 코드 값이거든요. T 말고 여기는 T라고 끝이 T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F일 때 가장 하얀색이 됩니다. 여기에 T를 넣은 게 굉장히 센스 있는 네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로티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흰 티셔츠를 유행시키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은 흰 티셔츠가 모두가 입는 흰 티셔츠가 오타입니다. 모두가 입는 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세계 최초 흰티 전문점을 잇게 됩니다. 흰티가 어떤 옷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옷이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달리해서 자신만의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컨셉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고 컨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브랜딩하면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브랜딩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월천 뭐 연십억의 뭔가 구멍가게 이름처럼 불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천을 벌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브랜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만의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요? 예. 책을 쓰기 전에 그런 고민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컨셉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세상에 어떤 얘기를 던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뾰족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다 보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저는 브랜드 회사에서 한 7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크고 화려한 외국의 어떤 브랜드를 보면서 정말 구멍가게, 동네 과일 가게에서도 브랜딩이 동네 과일 가게도 브랜딩이 필요할까? 식당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 같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내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스몰 스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매일매일 하는 오늘처럼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스몰 스텝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5분, 20분을 떠드는 건데 이것도 반복하게 되다 보면 90일, 100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희 또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 글쓰기 수업도 많고 브랜드 수업도 많지만 글쓰기를 통한 스몰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라는 그리고 브랜드가 되어서 나의 몸값을 높이고 싶다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나만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방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컨셉 많이 얘기하는데 나만의 컨셉, 신마일님의 컨셉은 뭘까요? 하다님의 컨셉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다님이 평소에 고민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신마일님이 이렇게 새벽같이 매일 나와서 방송을 듣는 이유가 있겠죠. 그 질문들을 함께 사람들에게 던지는 게 그리고 그 질문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개념, 하나의 단어로 축약시키는 게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명한 컨셉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책의 제목이 되고 소제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